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지난해 봤던 학생도 있고, 제 지금 수강생 어머님도 계신데, 이제 오늘 남상고 영어 설명회 참석해주신 어머님들께 제가 최대한 그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꼼꼼하게, 하지만 이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강사 소개부터 해서 이제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이제 저는 김준현이라는 영어 강사고요. 저는 이제 요새 좀 안 좋은 의미로 핫한 학교죠. 이제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지금 뭐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성구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들 알고 있는 이제 고등 영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들에서 쭉 고등부 전임으로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구 영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방금 제가 제 프로필을 후다닥 넘겼는데요. 그거 이제 보면 불신이 쌓이기 시작해요. 뭔가 사진이랑 저랑 매치가 안 되니까 학생들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누구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뢰를 먼저 쌓으려면은 기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상고 관련 기록만 모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작성하면서 쓰다 보니까 딱 요 정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하게 보실 분들 볼 부분은 이제 상위권을 배출했다, 뭐 최다 인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1, 2학년을 모두 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남상고 뭐 다 자기들이 잘해요, 뭐 이제 제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아예 레코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남상고 2학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작년에 남상고등학교 안 했다라는 얘기죠. 남상고에 대한 좀 레거시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남상고등학교를 쭉 하고 있고 상당히 남상고 학생들한테 많이 신뢰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머님들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레코드를 보면은. 그래서 남상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성고에서 제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에이 뭐 대구여고도 있고 뭐 경신고도 있고 정화여고도 있고 뭐 유명한 고등학교들 많은데 왜 남상고가 제일 엄격하고 까다롭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제일 까다롭냐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0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출제자 의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조건에 보시면 주어진 단어구들 중에서 5개의 단어를 어법에 맞도록 변형할 것. 그리고 이제 한글 해석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청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배열을 하면 되는데 그럼 한글 뜻에 맞게 이 단어들을 배열하고 5개 단어를 고쳤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여기 colli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서 2번째 줄 보시면은 colli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L이 2개인데 L을 하나만 썼어요, 실수로. 그럼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서 다 맞았는데 빵점 줍니다. 그러면 6점이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매번 서술형 쓸 때 글씨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버릇을 해야 자기가 지금 스펠링 체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자기가 다시 검사할 때도 그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꼭 스펠링 실수해서 점수를 감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왜 이게 좀 그 스펠링 체크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은 이게 단어 지금 덩어리가 총 33단어로 완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15개에서 20단어 내외예요. 조건 영작을 할 때. 좀 길면 22, 23입니다. 근데 남상고는 그 한계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30단어 넘어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서술형을 자랑한다. 남상고 영어가 쉽지 않다. 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원과 학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남상고는 뭐 지문 암기하면 일단 서술형 다 맞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과거에 22년, 21년에 남상고 가르칠 때나 먹혀 들어갔던 소리예요.
23년부터 해서 조금씩 남산고는요, 출제 패턴이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1학년, 2학년 제가 둘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1, 2학년 둘 다 네 번째 세트에서 꼭 뭐가 나오냐면은 지문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문을 요약하고 정리한 글을 쓰게 만들어요. 그럼 이 글은 원래 본문에 없었던 글이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것을 표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춰서 쓰게 되면 한 가지의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자기가 모르고 있던 문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 암기로 대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다면 뭐 제가 봤을 때 80점이 기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0점이 기준이면 지문 암기에서 8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점으로는 2등급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이해해도 맞출 수 없는 어휘의 장벽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문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남산고는요,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교재 안에 있는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안에 있는 지문을 낼 뿐이지 뭐 어디 있는 뭐 평가원에 있는 어디 있는 거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 논문에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용을 압니다.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시면은 단어 수준이 조금 높아요. 예를 들면 stratified라던가 oppressive라는 단어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집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넌지시. 또 너무 평가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 혹시 이 단어 알고 있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남산고에서는요, 이게 조금 약한 수준이에요. 지금 3학년 때, 그러니까 작년에 3학년이죠. 임땡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3학년을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애들 보내주시고 아마 1학 내려오실 텐데 그분이 1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그분이 1학년 담당하셨을 때 21-2년에 1학년 담당하셨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그 선택지로 내셔가지고 뭐 저도 이제 사실은 학원 강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학원 강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느라 다른 학원 강사들이 올리는 설명의 영상이라던가 설명의 자료를 보거든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뭐 extravagant라던가 또는 perver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곡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뭐 왜곡하면 distortion은 아는데 perversion이라는 단어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평가원에서도 나오면 밑에 무조건 별표 치고 그 해석을 줄 단어예요. perversion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다 아는데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못 맞췄어요. 약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조금 학생들이 어휘 실력을 확실히 많이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남산고 영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주 진행되는 실전 서술형 테스트입니다. 뭐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실전 서술형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작성한 문제예요. 저는 이거를 매주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남산고는요, 서술형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세트 4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중상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은 다 중상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그 발목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본 지문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1회차 때 수업 때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다면 이 진도를 가지고 그 다음 주차에 서술형 테스트를 쳐야 돼요. 저는 이게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좀 이따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술형 테스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압도적인 적중률을 자랑하는, 제 입으로 말하면 조금 어설픈데 동영 모의고사랑 손필기입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아까 제가 포인트 1에서 이거 33단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지나가는 새들이 너무 많아서 고층 건물과의 충돌 우려로 인해 그 도시는 불끄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유도되었는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나가는 새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층 건물과의 충돌 우려로 인해 그 도시는 불끄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찝은 아마 학원 강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남산고에서 길이에 개의치 않고
업버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 so A that B 구문이 핵심적인 표현이거든요.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게 이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게 4문장에서 5문장,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었는데 제가 딱 요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다고 짚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래는 중위권이었던 아이들조차도 이 문제를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흡족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필기 사진만 있지만 사실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 전에 2주 전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를 한 번 왔을 때 2회차씩 풀려요.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남상구 겉 표지부터 해서 시험의 순서와 배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든 시험지입니다.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난번 시험에서 이런 출제진이 들어왔을 때 이 순서로 문제를 냈지,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었지, 이걸 모두 다 고려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굉장히 실전과 흡사합니다. 이 문제를 최소 3회 이상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실제로 칠 때는 다 봤던 것 같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솔루션 1과 2에서는 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강의는 안 중요하냐? 저는 강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 수업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 1회 3시간과 한 번의 클리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3시간으로 될까요? 뭐 선생님, 뭐 2시간 반씩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면 주 1회 3시간만으로도 강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요. 저는 내신 대비를 7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남상국 같은 경우는 늘 5주차 때 진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진짜 꼼꼼하게 최대한 시간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이 아래 지금 학생이 지금 남상고 3학년이에요. 2학년에서 이번에 3학년 올라갔습니다. 박모군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영어가 2등급이었어요. 근데 제 수업 듣고 바로 1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뭐 이전 학원에서는 주 2회 2번씩 가가지고 뭐 시간을 많이 잡고 숙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 다 하느라 바빴는데 점수도 안 나오고, 근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는 주 1회 3시간 수업 듣고 클리닉을 선택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숙제 양도 훨씬 적고 점수가 확실히 올랐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 소개란의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는요. 인스타그램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린 부분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요. 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남상고 시험 끝날 때마다 이걸 다 블로그에다 적어서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다른 학원에서 그걸 보고 편집해서 다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는 이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내신을 열심히 잘 봐주신다는 걸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는 수업을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내신이 맞습니다. 신중의 신은 내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모의고사 실력이 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신 시험의 특수성상 특히 남상고는 지문 외부에 있는 자료를 출처로 내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준은 지금 각 학년별, 솔직히 말하면 1학년은 1등급이면 좋긴 한데 2등급 이상이만 되면 제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적중률 높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제가 3월 둘째 주차에 시작을 해서 3월 셋째, 넷째, 4월 1, 2, 3, 4, 그리고 5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해서 7주차에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2주간의 중간에 모의고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고, 왜냐면 이제 또 6월 모의고사 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면 다시 7주간의 기말고사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 학생의 내신 성적과 3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다 종합을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직전에 너는
뭐 superior 반이야, 너는 intermediate 반이야, 너는 어벤져스 반이야, 이렇게 반을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여름방학 동안 모의고사 집중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커리큘럼으로 가고 겨울방학 때는 다시 수준별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2 애들 졸업하면 그냥 안녕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고3 정시 수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산고 친구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방금도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3까지도 꼭 쭉 진행해서 논스톱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리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리닉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학원들에서도 클리닉을 많이 표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거는 저는 클리닉이 강제가 아닙니다. 클리닉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클리닉은 그렇다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발생시키지도 않아요. 저는 순전히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는 일부러 수업을 깔지 않고 그때 클리닉을 받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에도 클리닉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고 작년만 해도 남산고 학생들이 거의 50명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1년, 2학년 합쳐서. 그러면은 그 애들 질문을 다 받아주면 뭐 어떤 아이는 소외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냐면 숙달된 조교가 함께 합니다. 이번에는 또 운이 좋게 남산고 문이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조교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클리닉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어휘나 숙제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간지를 풉니다. 주간지를 푼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할 때 만약에 질문이 제 앞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조교들이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간지의 내용은요. 지금은 모의고사 컨텐츠고요.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그 내신 컨텐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시간이 조금 있긴 하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정규 수업은 별도의 특강을 듣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주일에 3시간이고 본인이 근데 만약 클리닉을 희망을 하게 되면 2번 등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강료는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정규 수업이요? 정규 수업도 내신 수업도 다 이제 컷은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최대 15명씩 듣고 있고요. 근데 뭐 불가피하게 막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규 수업 때 애들이 들어와요. 먼저 알고서 이제 15명이라는 거 알고 정규 수업 때 먼저 들어와요. 그랬다가 이제 만약에 내신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15명이 넘었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네가 정규 수업은 나랑 같이 들어서 고맙긴 한데 15명 넘었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 한 2~3명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15명을 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규 수업 내신반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월 20일 날 개강하는 이 반은요. 그 정규 모의고사 하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와 내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하프앤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레벨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학교로 모으는 거라서 어차피 레벨은 없고요. 근데 요 2월 20일 날 시작해서 3월 둘째 주까지 4주간의 기간이거든요. 제가 그때 한 주 차에 모의고사 한 해 분과 그리고 그 학교의 그 작년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4주간의 그 서술형과 객관식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예비고 1 마스터인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한 번 봤던 컨텐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번 봐서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수강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네. 컨텐츠는 고2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고1은 사실 고1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쉽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학습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1, 고2 기준으로 하고요. 굉장히 본인이 뛰어나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왔는데 테스트 치자마자 고3 수준의 모의고사를 거의 98점, 97점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별도로 숙제를 내서 제가 클린 시간에 더 봐주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반 같은 경우는
이 반은 제가 2월 23일 일요일 날 개강한다고 썼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반은 추가로 오픈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15명 받고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이 반 같은 경우는 3월 셋째 주에 만약에 인원이 초과해서 만약에 더 반을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조금 스페어로 이 시간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좀 수강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목요일 반을 좀 중심적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밖에 선택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학원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일요일 반을 추가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목요일 반이 대기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상고 입학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저 반에 무조건 다. 그쵸. 요 반 아니면 요 반. 다음 때 하라든지 그 반은 이제 아예. 그쵸. 사업 의미가 없어요. 그 내년에 겨울방학 때도. 아, 그건 이제 여름방학, 올해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할 때 정규반 수준을 나눌 때 제가 그걸 참고를 하죠. 근데 정규반 아까 3개로. 맞아요, 맞아요. Superior, Intermediate, Advanced입니다. 마스터인 경우는 그럼 이제 Superior로 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1학기 성적 보고 가는. 아, 그렇죠. 1학기 성적이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가 뭔가 크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있다면 마스터에 비해서 그 네. 반이 네. 삼중하산 그 반이 좀 네.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2 superior 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비 고2는 참고로 제가 이제 남산이랑 경북, 개성 요 세 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각 학교의 전교권 아이들입니다. superior 반도 지금 뭐 제가 경북고 가서 누가 지금 쌤 수업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교 1, 2, 3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교 1, 2, 3등이 superior 반에 있기 때문에 남산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superior 반이 수준이 낮거나 하진 않습니다. 2등이 바뀌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또 선생님 들어오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다 끝날 때 밖에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